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이 된 여자입니다. 다들 제 나이 정도가 되면 이보다 더 늙은 나이에 어떻게 지낼까 하며 노후에 관한 고민을 되게 하잖아요. 저는 저 또한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생기면서 미래가 아닌 현재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게 되었어요. 그 당시엔 참 눈앞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상황도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저희 가족 모두가 많이 안정된 상태라 이렇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었어요. 얼굴도 모르는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하소연도 조금 하고 싶기도 하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기도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죠. 제 남편은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제 나이가 40살이었을 때 말이죠. 벌써 남편이 떠난 지 25년째네요. 저는 25살에 남편에게 시집을 와서 3년 뒤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올해로 제 아들은 37살입니다. 사실 여자 혼자 아들 자식 하나 키우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속도 깊고 정도 많은 제 아들은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잘 커주었어요. 남들에게 다 오는 사춘기에도 저희 아들은 제 어깨를 주물러 주곤 했었죠. 남편의 보험금을 쪼개고 쪼개며 생활했고 한 푼 두 푼 모으고 모아서 아들의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 주었죠. 그런 제게 아들은 항상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런 제 고생을 아들이 알아주었던 것인지 아들은 대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적령기가 될 때까지 결혼 생각이 없더군요. 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 그런가 하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감이라고 제게 소개를 해주고 싶다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며느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정말 참하고 정숙하게 생겼더라고요. 얼굴도 단정한 아름다움이 있었고 긴 생머리에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참 예뻐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하며 고개를 꾸벅 숙이고 밝은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건네었죠.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보기엔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제가 정이 안 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차갑게 대꾸를 한 것인지 아들이 식은땀을 삐질 흘리는 것이 눈에 보였죠. 그 이후 아들은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자신의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냐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왠진 모르겠는데 정이 안 간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이 꼭 하고 싶은 여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솔직히 제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들이 평생 살 사람은 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 생각이 들면 결혼하라고 아들의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저를 모시고 살고 싶어 했죠. 혼자 남은 엄마가 걱정이 된다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며느리가 신혼생활부터 하나뿐인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겠나요? 저도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기에 괜찮다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저는 알콩달콩 신혼의 재미를 느껴가며 생활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 쪽은 무시 못한다고 제가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정이 붙질 않았던 이유가 있더군요. 어느 날은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음주운전에 치여 세상을 달리했기 때문에 제가 술이란 것을 아주 끔찍하게도 싫어해요. 물론 제 아들도 그것을 정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 앞에서 술을 먹지도 않았고 잘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신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만취가 되어 집으로 왔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캐물어도 아들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웃으며 저를 끌어안고 엄마 엄마 하며 부르더군요. 이게 가슴이 왜 그렇게 철렁거렸던 것인지 그렇게 고꾸라진 아들을 제가 끙끙거리며 양말도 벗겨주고 옷도 갈아입혀주려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충격에 심장이 벌렁거리네요. 아들의 옷가지들을 벗기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히는데 군데군데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멍의 크기나 색을 보아하니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아들은 코를 골며 널브러졌고 저는 그 틈을 타서 아들의 옷을 벗기며 몸을 확인했어요.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며 맞은 것 마냥
몸 곳곳에 피멍이 들어있더라고요. 어깨며 등이며 옆구리며 가릴 것 없이 말이죠. 그날 제 가슴은 정말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술을 먹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사실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일단 아들에게 모른 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옷은 그대로 냅두고 이불만 덮어주었습니다. 다음날 아들이 벌떡 일어나 자신의 옷차림부터 확인하더군요. 아들은 엄마, 내 옷 안 갈아입혔네? 라고 웃으며 묻길래 이놈아, 엄마 나이가 얼만데 아들 자식 옷을 갈아입혀주니? 엄마 그러다 허리 나가면 네가 책임질래? 하며 넘어갔어요. 그 이후부터는 저는 걱정이 되었죠. 어디 가서 싸움질을 하고 다닐 아이가 아니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게 된 진실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믿기지도 믿기 힘든 사실이었죠. 우리 아들의 온몸에 멍을 들게 한 범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저희 며느리였거든요. 아들은 끝끝내 제게 모든 진실을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우연이었어요. 제가 원래 아들의 신혼집을 찾아갈 때 항상 미리 전화를 주고 찾아가는데 그날은 집에 휴대폰을 두고 온 날이었습니다. 주말이라 어차피 아들 내외 둘 다 집에 있을 것이 뻔했고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 휴대폰을 집에 두고 없는 채로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죠. 그런데 현관 밖으로 저희 아들네 집에서 비명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 악! 하고 말이에요. 저는 정말 심정이 철렁했고 혹여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앞집에 초인종을 눌렀고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며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집에 살고 있던 입주민이 아휴, 저 집은 또 저러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앞집에 제가 저기 살고 있는 아들의 엄마 되는 사람이라고 처음이 아니냐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캐물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앞집 새댁이 곤란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하는 것을 망설이고 주저하더라고요. 제발 말 좀 해달라 거듭 부탁을 하니 마지못해 말을 해주는데 아휴, 말도 마세요. 저 집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비명소리가 저렇게 들려요.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몇 번이나 경찰에 연락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 집 아내가 적당히 드세야지. 저번에도 글쎄 엘리베이터에서 저 집 남편을 마주쳤거든요. 아니 나야 오며 가며 보는 사이고 서로 앞집에 살고 있으니 가볍게 인사했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하고. 근데 글쎄 아내 되는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얌전하게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소리를 빽 지르고 남편을 잡으면서 바람을 피냐부터 시작해서 오만 소리를 하는데 의처증 같아 보이기도 하더라니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앞집에서 자초지종을 듣는 사이 경찰이 도착했죠. 저는 경찰과 함께 초인종을 눌렀고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이 나오더군요. 아들의 얼굴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엔 손자국이 나 있었기 때문이죠. 아들은 제 얼굴을 보고 놀란 듯 굳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런 아들의 얼굴을 보더니 그러더군요. 아니 또 신고가 들어왔어요. 저 이번 주만 해도 지금 이 집에 4번째 방문하고 있습니다. 에? 아내분께서도 그러시면 안 되죠. 하시더군요. 아들을 뒤따라 나온 며느리는 절 마주치곤 사색이 되어 굳었습니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신고를 받는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경찰을 돌려보내고 저는 신혼집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집안 꼴은 엉망이더군요. 여기저기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TV는 액정이 나가 있었습니다. 화분은 다 깨져 있었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어요. 아들은 놀라서 헐레벌떡 저를 부축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아들의 얼굴과 몸을 이곳저곳 유심히 관찰해보니 목에는 목을 조른 듯한 손자국이 나 있었고 손톱에 긁힌 자국과 이곳저곳 멍이 들어 있었고 오른쪽 뺨은 크게 부어 있더군요. 그들은 그제서야 자신의 꼴이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인지 다급히 고개를 돌리며 숨기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숨겨질 정도여야 말이죠. 며느리는 자기 잘못을 아는 것처럼 바로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제 앞에 앉더군요. 진짜 눈앞에 직접 제가 보고 있으면서도 어찌나 믿기지가 않던지 이렇게 참하고 단정한 얼굴 뒤에
그런 폭군이 숨어 있을 줄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며느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부부싸움이 과했던 것 같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없이 빤히 쳐다보다가 아들에게 짐을 싸라고 했어요. 사실 제가 엄하고 무서웠던 엄마였기에 아들이 제 말을 잘 거역하지 못합니다. 아들은 한숨을 푹 쉬고 간단히 짐을 챙겼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느리는 그런 저와 아들을 붙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죠.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진실을 당장 말하라고 윽박지르고 캐묻기 시작했어요. 아들 입에서 나온 진실은 제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 광경은 아주 세 발의 피라는 깨달음을 말이에요. 아들이 연애를 할 적에는 며느리가 폭력적인 사람이란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결혼식을 올린 이후 임신을 준비하고 싶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었고 그 길로 전업주부로 전향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서 일을 그만두었는데 막상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가사일에 전념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에게 미친 듯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의처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생활을 하는 남자들이 밖에서 바람을 필 것이란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의심에 집착까지 하더니 급기야 귀한 제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더군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은 며느리가 아들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며 아들이 머리에 맞아버렸고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뇌진탕으로 말이에요. 머리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런 모든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에 정말 억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고 심장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왜 이혼 생각을 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아들의 대답도 정말 서글펐어요. 엄마가 이렇게 우실 것 같아서 말을 못했던 거였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눈에서 눈물이 퐁퐁퐁 쏟아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렇게 맞고 지낸다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장 이혼을 하라고 아들에게 요구했어요. 그 이후로 며느리는 저와 아들을 줄기차게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신이 미쳤었다, 미안했다, 용서해달라,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아들은 그동안 바람 폈다는 의심을 받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집에 들어가서 매를 맞는 상황도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너무 자존심도 상했으며 아내가 만든 상처들로 인해 지금 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매 맞는 남편으로 소문이 나서 그만두게 되었다고 말하며 며느리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혼소송을 시작하면서 아들은 그동안 받았던 전화의 숫자와 문자의 내용, 그리고 진단서 등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더군요. 진짜 그 내용도 아내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수준의 욕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며느리는 그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며 제 아들에게 계속해서 소송을 취소하고 다시 한 번 더 잘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해왔습니다. 당연히 제 아들은 받아주지 않았지만요. 그렇게 제 아들은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파경을 맞았습니다. 당연히 진단서들과 연락 내용 모두 증거로 채택이 되었고 폭력의 수위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저희 아들이 소송에서 당당히 승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위자료도 신혼에 헤어지는 것 치고 이례적일 정도로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첫 결혼 생활이 실패로 돌아가고 회사에서 매맞는 남편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퇴사까지 하게 되자 제 아들은 정말 폐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 고통을 제가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모든 의욕을 잃은 것처럼 살다가도 다시 힘을 내서 면접을 보러 다니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다소 늦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점차 자존감을 되찾아가더군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여직원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처음 했던 결혼의 실패가 아들에게 트라우마가 컸던 모양인지 도통 소개시켜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하며 한 여자를 데려왔어요. 지금의 제 며느리인 아이였죠. 아들의 여자친구라고 소개받은 그 사람은
처음 며느리로 만났었던 그 여자와는 생판 다른 느낌이었고, 첫 만남부터 제가 호감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의 있게 행동하는 모습도 어여뻤습니다. 아들도 제 반응을 살펴보더니 안심이 되었던 것인지 빛의 속도로 결혼을 준비하더군요. 새로운 며느리는 일찍 어머니와 아버지를 여의었고 저를 부모처럼 모시고 살고 싶다고 말을 하며 셋이서 한 집에 살고 싶다 하더군요. 사실 처음엔 며느리 될 아이의 환경이 제법 탐탐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이상하게 정이 가는 듯한 마음에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세 식구가 아주 오순도순하고 단란하게 잘 살고 있어요. 두 번째로 들여온 며느리는 아주 살갑게 말을 걸어주고 저에게 만점짜리의 좋은 며느리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첫 번째 들였던 며느리의 사과를 받아주었다면 지금처럼 이런 완벽한 며느리를 놓쳤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면 눈앞이 다 아찔하고 깜깜해지는 것만 같아요. 지금 제 아들은 이혼의 아픔을 다시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결혼 생활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다니고 있는 직장도 아들에게 잘 맞는 것인지 이전 직장보다 훨씬 낫다고 종종 얘기해 주네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길어지게 되어버렸어요. 며칠 전 지금의 며느리가 제게 살금살금 다가와 말해주더라고요. 지금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이죠. 정말 경사 중의 경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새로 태어날 손주의 태몽은 또 제가 꿨더라고요. 아주 커다랗고 동그랗게 생긴 복숭아가 품에 포옥 하고 안기는 듯한 꿈을 꿨는데 그게 바로 태몽이었던 것이죠. 처음엔 저희 아들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아이의 아빠가 없어서 우습게 보이나 하고 걱정도 되었고 괜시리 하늘로 먼저 가버린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환경의 차이가 아닌 사람의 인성 차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현재의 며느리에게 감사하기만 할 뿐이에요. 어쩌다 보니 제 이야기를 이렇게 주저리 길게 하게 되었네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관상이란 것이 정말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미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 촉이 정말 남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 저희 세 가족에겐 행복할 일만 남은 것만 같고 실제로 그렇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제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